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이 사람의 김가람입니다. 장항은 금강과 서해 바다가 만나 수려한 경치와 풍부한 해산물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또 꼴갑 축제를 비롯해 문화예술 창작공간 등 주민의 문화생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죠. 오늘은 최창근 장항읍장님 만나 장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읍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곧 있을 장항읍 승격 80주년 기념사업 준비 한창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현재를 진단하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냉정하게 분석하고 다짐하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80주년에 그걸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80주년 행사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성하고 찾아보고 다짐해보자라고 하는 그 어떤 계기를 맞자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 장항 사람들이 장항의 자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계기를 만들어보자, 행사를 해보자라고 하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추진위원회 속에 실무추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도 모두 다 장항분들인데 매주 수요일 모여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다듬고 또 각자 사업을 맡아서 그거에 대한 일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거든요. 사진, 그림, 노래, 연극 이런 것들 어떤 예술 활동이라든가 또는 설문, 또 인문학 강의 또는 뭐 골든벨 이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여러 방법을 통해서 다짐하고 계기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모두를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차질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 어디서 기념사업이 열리게 될까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장항의 어떤 구도심, 지금 현재 그 역전을 중심으로 미디어 센터, 그 문화예술 창작공간 뭐를 비롯한 그 시내 전역이긴 하지만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많이 쇠락한 모습이 좀 안타까운데요. 옛 아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현재의 변화된 시기적으로 변하고 그 우리 지역의 여건이 변화된 이거에 맞는 가장 알맞은 발전 전략을 정립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거를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는 방법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어떤 컨셉의 관광 도시로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 다행히 우리한테는 생태원과 자원관 그리고 송림숲 또 미디어 센터라든가 장항재련소라든가 하는 어떤 역사적이고 또 어떤 그 국가에서 만들어둔 그 거대한 시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장항구 도심에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즐기고 또 놀고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든다면, 일관되게 만들어 나간다면 새로운 번영의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장항 6080 음식골목 만나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반 음식거리와 다를 바 없다며 아쉬움을 좀 표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말씀해 주시죠. 많은 분들이 염려도 하고 또 기대도 하고 있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 관련된 그 주변에 있는 식당 주인이라든가 상인들이 같이 전문가들하고 계속 지금 논의도 거치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보완하고 실효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실행해 나간다면 많은 부분이 보완돼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좀 더 식당을 많이 이용하고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곳이긴 한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좀 보완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6080 거리는 기존부터 음식거리로 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잘 알려진 도시 지역이었는데, 그쪽에 지금 보면 무슨 화단을 논다든가 또는 무슨 뭐 거리에 그
어떤 그 공작물을 논다든가 하는 식으로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잘 하는 데도 있지만 잘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그것들이 환경이 일관되지 않고 그래서 아름다운 음식거리다라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그 차량이 진입하기가 좀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점차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백대교 개통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대교도 다리도 길이거든요. 길은 오고 가는 곳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겠죠. 어떤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군산이 서천보다 5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서천 사람들이 모두 군산에 갈 때 군산 사람들은 20%만 이쪽으로 오면 숫자가 동일합니다. 이제 부질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만큼 가기만 하고 오진 않는 게 아니라 오고 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쪽에 그 인적 자원이 많으니까 이쪽에서 하기에 따라서는 결코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서비스라든가 가격 이런 경쟁력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보고 배워야 되고 갖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틀림없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어떤 역량을 더 높여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장항에 와야지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살 수 있는 상품 이런 것들을 늘려나가야 되겠죠. 그건 이제 여기 남아서 생존해가는 사람도 이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노력해야죠. 다음으로는 이제 스카이워크, 금강하구뚝, 해양생물자원관 등 관광지가 많은 장항입니다. 향후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계획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장항에는 자체적으로도 예를 들어 스카이워크나 송림숲 또 뭐 자원관 이런 데가 자체적으로도 꽤 괜찮은 관광지이긴 한데 서로 연결이 됐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것이다. 그리고 장항 관광지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구도심 쪽으로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는 그 아직까지는 그게 사람들한테 큰 장점으로 오지 않지만 그 한솔에서 이용하다 지금 거의 그 이용이 끝나가는 철도가 있습니다. 철도도 있고 또 장항에 오염토지 정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30만 평에 이르는 오염토지 정화 사업. 그러니까 생태원과 장항역, 구장항역 그리고 자원관을 연결시키는 철도를 통해서 연결시켜서 각자 장항역에서도 내리고 생태원에서도 내리고 자원관에서도 내려가지고 각자 관광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일관되게 추진을 해서 그 해나간다면 장항 이 지역이 군산이라든가 익산 또는 보령이나 부여하고는 또 다른 경쟁력을 갖춘 관광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항은 또 기벌프 영화관, 문화예술창작공간, 서천군 미디어센터 등 주민 문화생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감이 막중할 것 같은데요. 이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거에 대한 것을 점점 더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모든 정책들이 그렇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문화복지가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일 텐데 그게 미디어 센터라든가 문화예술 창작 공간 또는 뭐 언급 안 됐지만 도서관 등등이 장항 지역에 그 위치해 있고 더군다나 우리 군처럼 어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곳에서 그런 것들이 그 이루어져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한테는 좋은 점이다. 우리한테 좋은 기회를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 운영이 잘 안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하고 관련된 그 운영자들을 아주 적합한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점차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것은 더 활성화될 것이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뭐 우리 군산 시민
또 좁게 말하면 장항 은민들이 많이 그 향수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토목건설을 옛날에 그 발전으로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점에서 보면 아직도 염려스러운데, 그런데 그거를 좀 믿고 기다려 보시면 이 은민들, 주민들의 어떤 문화복지, 삶의 향상에 아주 좋은 의미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건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항에는 왕언니들, 장발장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로 뛰어찾고 또 이웃을 돕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왕언니들은 그 지역의 마을에서 그 좀 잘 알고 또 발이 넓고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뭐 김치도 담아주고 또 그 무슨 뭐 꾸러미도 갖다 날라주고 또 어려운 위기의 가정 같은 것도 찾아서 구해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또 말벗도 해주고 하는 그런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명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해서 칭송이 자자하고, 그리고 장발장은 장항을 발전시키는 짱들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청소년들이 하는 그 봉사단체예요. 중고등학생 17명이 하는데 찾아가서 청소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또 이제 어른들은 잘 못하는 뭐 어떤 스마트폰 하는 기기 사용하는 방법을 일러준다든가, 집에서 놀고 있는 TV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능 같은 거 일러주고, 또 이제 거기서 어른들을 상대로 해서 재롱을 좀 잘 떨죠. 학생들이라서 인기가 좋습니다. 이제 그 밖에도 보면 이 민들레 봉사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이가 안 좋은 어른들한테 영양죽을 끓여가지고 배달해주는 봉사단체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장항읍에 장항 그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각 민간 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연계시키고 총괄하고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도 역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항의 봉사활동은 꽤 체계적이고 유연하게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현재 장항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장항이 지금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고, 뭐 당연히 그 기업은 없고 다리는 놓아지고 살림살이는 쫄아들고 뭐 이러거든요. 뭔가 변해서 해야 되는데 그 변화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조를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그 일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곳이 그 장항은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어느 도시든지 마찬가지지만 기업이 유치하는 것은 노력은 하지만 기업이 우리 뜻대로 와달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잘 안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관광과 기업은 약간은 그 별도거든요. 기업은 우리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그쪽에 유치하면 되고, 우리 시내 쪽에는 관광을 해야 되는데, 여러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 지역은 그 커다란 관광의 요인이 있는데 그것들을 서로 연계시킨다. 그리고 내부에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그 관광 산업을 그 조성한다. 이런 것들을 이뤄내는 것이 장항 미래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장항 은민과 또 서천 군민께,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장항 읍장으로 근무한 지가 1년 8개월 됐습니다. 장항이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장항 걱정이 곧 서천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되어 있지만 그 과거처럼 패배주의에만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노력을 하고 또 그쪽에다 여러 가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아주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패배의식을 버리고 또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그 시절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고 같이 어떤 미래 새로운 장항을 발전시킨다라고 하는데 동참을 해주시면 반드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항의 발전을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현안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장항의 서천에서의 역할이 무척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장항과 또 우리 서천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포커스 이 사람에서는 최창근 장항읍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